네, 2024년 10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연합뉴스가 지난 10월 18일 국가정보원이 보도자료로 밝혔던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에 파병됐다라는 보도자료에서 사용했던 위성사진은 대한민국의 위성이 찍은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게 국가정보원이 밝혔던 보도자료인데요. 국정원 북한 특수부대 러 우크나 전쟁 참전 확인,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1,500명을 1차로 10월 8일부로 파병 개시를 확인했다. 현재 이 부대는 러시아 동부 지역에 주둔 중이다. 현지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장의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호위함 3척이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북한의 청진, 함흥, 무스단 지역에 들어와서 1,500명을 1차로 수송했다. 조만간 2차 수송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AN-124 등 러시아의 대형 수송기가 블라디보스토크하고 평양을 수시로 오가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1,500명의 북한 군인은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하브롭스크 등등에 분산돼서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게 끝나면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들어간다. 그리고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무기를 받고 있고 야쿠티아, 블라티아 주민 위조 신분을 받고 있다. 이런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인민군이 70여 차례에 거쳐 1만 3천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그 컨테이너 안에는 포탄, 미사일, 대전차 로켓 등이 실려 있죠. 이걸 러시아에 지원한 것을 평가했다, 확인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지원한 무기는 122mm, 152mm 포탄, 대전차 미사일, KN-23 단거리 미사일. 그래서 컨테이너 선의 크기를 짐작하기에는 그 규모와 왔다 갔다 한 횟수를 추정해 보게 되면 포탄 한 800여만 발이 러시아에 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밤중에 청진항을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에 대한 해석, 이거는 대한민국의 사 위성으로 찍었다는 겁니다. 사. 이게 이제 합성 개구 레이더 이렇게 분석하는데 되게 어렵고요.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시면은 초음파 사진 찍으신 적 있어요? 저 요즘 관절이 아파서 초음파 사진 자주 찍고 있는데, 그거 찍은 거 보게 되면은 음파를 내 몸으로 쏴가지고 반사되는 걸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은 안 나오고 음영만 나오죠. 그게 이제 레이더 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대낮에 구름도 없다, 이런 날이면 저 위성이 한 300km, 500km 떠서 지구를 탁 찍으면 초점만 잘 맞추면 아주 잘 나옵니다. 색깔 다 나오고 얼굴 모양 다 나옵니다. 누군지 다 알아요. 안면인식하게 되면 김정은이구나, 쏴 죽여,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밤중에는 빛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레이더파를 쏩니다. 구름이 잔뜩 깔려 있어도, 그러면 사진은 멋진데 레이더파를 쏘면 레이더파가 지상에 딱 맞고 튕겨서 올라오면은 그걸 잡아가지고, 우리 레이더를 하늘로 쏴가지고 비행기를 잡잖아요. 모양을 어서 대강 잡고 그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보면은 이게 비행기구나, 새구나, 이런 판단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잡는 게 이게 사 레이더예요. 그냥 레이더 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더 사진 위성. 그 한밤중에 청진항을 쏘니까 이러한 반사파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걸 쏠 때는 아주 우리 망원 렌즈로 사진 찍을 때 딱 멀리서 피사체만 딱 맞추면 아주 표정이 잘 나오죠. 주변은 흐릿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사 위성을 찍을 때는 아주 잘 위치를 잘 맞춰야 돼요. 거리를 잘 맞추고. 그리고 이제 이 사 위성 사진을 오래 분석한 사람들은 이게 뭔지 금방 압니다. 전 초음파 사진 볼 때마다 의사가 여기 염증이 있네요, 그러는데 이때니까 있지 난 모르겠어요. 그 의사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이런 사진을 공개했고, 또 하나는 에어버스 위성이 찍은 칼라 사진. 이건 해상도 일부러 떨어뜨린 사진이에요. 우스리스크 소재 군사시설을 찍은 건데, 이거는 지금 위성들은 센티미터 단위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일부러 픽셀을 흐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 어디 서류 같은 거 할 때 자기 사진 올릴 때 보게 되면 너무 해상도가 높으면 안 올라가잖아요. 해상도 떨어뜨려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하브롭스크 군사시설, 이것도 에어버스 건데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북한 걸 다 확인하고 옮긴 거죠.
이런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아까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대한민국의 싸 위성으로 찍었다. 그럼 싸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미국의 스페이스X라는 회사 있죠. 여러분들 그 테슬라 자동차 전기차 많이 타시는데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머린 엔진이라고 하는 로켓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린 엔진을 계속 개량하고 있어요. 아주 힘이 좋고 하도록. 그래서 좋은 거 하나 탁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쉽게 말하면 21개 묶어서 1단, 9개 만들어서 2단, 3개 묶어서 3단, 1개 갖고 4단 이런 식으로 쏩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제대로 만들면은 21개, 9개, 3개, 1개, 다음은 몇 개인가요? 한 40 몇 개를 동일하게 생산하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미국이 달나라 탐험할 때는 초대형 1단 따로 만들고 중간 2단 따로 만들고 3단 따로 만들고 마지막 따로 만들어서 4개의 로켓을 만들어서 각각 실험을 해야 되고 그중에 하나만 터져도 다 터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하나만 만들어서 묶어서 하니까 가격이 30% 떨어졌습니다. 이게 스페이스X에서 앨런 머스크가 창안한 거야. 좋은 로켓 하나만 만들어라.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그걸 따라서 누리 로켓 하나 잘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묶어서 이제 하는 시스템을 하는데 우리나라 누리 로켓이 머린 엔진을 못 따라갑니다. 머린 로켓을 못 따라갑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스페이스X의 머린 엔진을 묶어서 만든 거를 펠콘 발사체라 그래요. 머린 엔진을 몇 개씩 묶느냐에 따라서 3단을 매우 많이 묶고 2단을 그건 헤비라 그러고 뭐 작게 묶어서 조금 낮은 고도로 가는 거는 뭐 펠콘 5 뭐 이렇게 그건 각자 발음 붙이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그 머린 엔진을 이용한 펠콘 발사체로 쏘아 올렸어요. 작년 12월, 올해 4월, 작년 12월에는 군사 정찰 위성 1호를 보냈고 올해 4월에는 2호를 띄웠는데 다 스페이스X가 띄워줬거든요. 펠콘 발사체로. 근데 올해 4월에 올라간 게 싸 장비를 탑재한 겁니다. 작년 12월에 올라간 1호기는 우리 일반 카메라, 일렉트로 옵티컬, 전자광학하고 IR 카메라를 단 거예요. IR은 적외선이죠. 사람 눈에는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가시광선만 보이는데 빨주, 노초, 파남보 맨 왼쪽이 빨간 거죠. 빨간 거 외에 또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그게 빨간 게 붉은색이니까 적외선. 빨주, 노초, 파남보 보는 자색이죠. 그 바깥은 자외선. 적외선, 자외선까지 보는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적외선으로까지 찍으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보이죠. 그 IR 장비를 탑재한 거, 그 다음에 일반 카메라, 빨주노초 파란보를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올린 게 1호기였고 12월에 올라갔고 올해 4월에는 이 레이더 사진 위성을 올렸는데 이걸로 찍은 걸로 보입니다. 추정인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군사정찰 위성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F-35 40대를 운영하고 있죠. 미국의 록히드 마틴 거를 샀습니다. 사면서 조건을 제시했어요. 우리 이거 사는 만큼 너희는 우리한테 뭐 줄래? 그래서 록히드 마틴이 군사정찰 위성을 주겠다 그랬어요. 기술까지는 안 주고 이제 뭐 해볼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쏘아 올리는 누리호가 준비 안 됐고 또 어쨌든 제일 싸게 올리는 게 스페이스X의 펠콘 발사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쏘아 올린 겁니다. 과거 우리가 이런 미국의 협조로 만든 위성을 중국 발사체로 쏘려고 하다가 난리 친 적이 있어요. 미국이 절대로 허용 안 하죠. 네. 그래서 올라간 게 있고,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정보사령부가 운영하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우리 과학기술부 산하단체로서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아리랑을 쏘아 올리는데, 아리랑은 일반 카메라, 그 다음에 적외선 카메라 있는데, 5호는 레이더 위성이에요. 레이더 사진을, 싸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5호가 찍었는지 군사정찰 위성 2호가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국정원이 공개한 이 사진도 상당히 다운 시킨 겁니다. 더 정밀하게 나왔을 겁니다. 자, 이걸 찍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공식적으로 북한이 1,500명을 러시아에 집어넣었다. 12,000명이 갈 것이다. 4개 경보병 여단이 간다. 거의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발표하기를 아까 보도자료에 조금 나왔지만은 몇십 차례에 걸쳐서 배들이 왔다 갔다 쪽이 밝혔거든요. 저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보면서 그래 잘 봤어. 근데 왜 이런 시비를 국정원에 걸고자 합니다. 왜?
며칠 전에 유엔에 근무하는 한국인이 오셨어요. 뭐 친한 분이라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우리 유엔에 북한도 나와 있고 우리도 대표부가 가 있죠. 거기 대표부에는 북한도 공작기관 애들이 나가 있고 우리도 국정원 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상당히 유엔에 오래 계셨고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도 만나죠. 이러더라고요. 참 국정원 사람들 너무 착하다. 연구원 같다. 아주 착한 연구원들 같다. 미국의 CIA 애들은 연구원 스타일이면서 덤비는 공작원 같은데 우리는 학자들 같다. 알기만 하지 말만 하지 액션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동의하는데 이 국가정보원 사람들이 옛날에는 머리도 좋고 액션을 했습니다. 기자들처럼 취재를 하고 덤비고 그랬는데 어느 틈엔가 이 취재를 하는 문제는 국군정보사령부라든지 또는 경찰 그들한테 맡기고 그들이 1차 분석해온 걸 갖고 자기네들이 판단만 하는 걸 해요. 그리고 다시 공작하는 거는 정보사에 떠넘기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잘 안 합니다. 굉장히 선비화됐어요. 자, 우리가 저렇게 찍었는데 저 배들이 어떻게 러시아의 두나이항 말씀드렸죠. 극동함대사령부 자리라고. 거기에 들어가도록 허용을 하냐 이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잠수함 부대에서 한번 작전을 해봤지. 한번 NLL을 넘어가서 동해에서 넘어가서 인민군 해군배가 항상 걔네도 NLL 나오니까 그 배 찍어보자. 처음엔 못 찍었다 그랬죠. 왜? 인민군 이놈들이 배가 나오긴 나오는데 기름값 아끼려고 엔진을 끄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소리를 듣고 그 배를 찾아야 되는데 좌표상으로 어디 있다라는 걸 이제 사전에 바꾸고 가는데 일단 자망에 가게 되면은 추가 정보는 물속에 있으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는 대충 가서는 나머지는 잠망경 올려서 찾아야 되는데 찾기 전에 귀로 듣고 가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못 찾았죠. 그래갖고 또 기합을 줘서 보냈더니만은 기어코 찾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인민군이 갑판에 나와서 오줌 누는 것도 찍고, 뭐도 찍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이 209 잠수함, 장보고 1급, 그 다음에 114급의 장보고 2급, 손원일급이 있고,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급, 그래서 이제 한국형 잠수함이 있는데, 이 잠수함들을 보내서 지금 800만 발의 포탄을 싣고 가는 배 중에 하나는 잡았어야지. 왜 알리기만 하냐 이거야. 토크 온리 노우 액션. 그걸 나토라 그러죠. 입으로만 나불대고 작전을 안 하는 토크 온리 노우 액션. 우리 국정원이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니냐 이거야. 너무 학자적이고 연구원처럼 돼가지고 자 우리 능력으로 이북을 봤다 그러는데 작전을 안 해. 자꾸 그거는 굴한테 떠넘기고 그러는데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공작 조직을 갖고 있어야죠. 이와 비교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치는데 레바논이 굉장히 안보가 엉망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가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에는 다국적군이니까 온갖 나라가 다 들어오죠. 친미국가 반미국가 다 들어가는데 중국군도 들어가 있어. 근데 중국군이 주둔한 유엔 평화관 주둔한 바로 그 앞에 부대 앞에 땅굴을 파고 헤즈볼라가 기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이 알았죠. 그래서 유엔 평화유지군한테 니들 좀 빠져나가라 그랬는데 유엔 평화유지군은 나는 이스라엘 명령 안 들어. 당연히 안 듣죠.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지시를 받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나가라고 한 적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케이 알았어. 그럼 있어봐 하고는 드르륵 갈겨버렸습니다. 몇 명의 평화유지군 사람들이 다치고 그리고 그 문제의 중국군이 주둔하는 평화유지군 그쪽으로는 그 정문을 향해 포격 전차로 쏘고 난 다음에 그 문 앞에서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지하 땅굴이 있는데 거기에 숨어있는 헤즈볼라 기지를 완전히 박살내고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때 외신 나온 거 보게 되면 중국군 장교들 평화유지군 와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죠. 자기나 희생이 되더라도 군이라는 건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막 당황해서 전화하는 게 나오고 하던데 야 이스라엘은요 자기 목표가 딱 정해지면 유엔이고 뭐고 그냥 밀어붙여버려요. 그럼 미국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나와가지고 오히려 유엔의 행동을 방해하는 게 그러니까 헤즈볼라도 그걸 알고 중국군 부대 앞에 그걸 판 건데 그걸 박살내버리니까. 알고 행동을 하는 게 이스라엘 모사드하고 이스라엘 군이라면 알기만 해 나 똑똑해 나 이렇게 정보분석해서 짤랑짤랑 하는 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고 또 우리 군도 정보부대에서 분석하는 것만 하고 행동하려면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하고 못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들어오면 쫙 궤적을 다 찾아내서 인민군이 했습니다라고까지 밝히는데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우리도 집어넣어 할 때까지는 절대로 안 하는 게 대한민국 군부였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은요. 그래, 국정원 잘 봤다. 근데 왜 그렇게 가만 냅두니 지금 대한민국에 자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잠수함이 20척이 넘어요. 그리고 인민군 촬영 다 하고 원산 가서도 찍어요. 근데 요즘은 뭘 겁내는가 하면 우리 잠수함 부대에도 주로 이제 직업군인들이 근무하지만은 거기에도 민주당 지지파들이 있어요. 국가정보원에도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져 나온 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즉 자기 고향에 충성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공개한 겁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한국군이 뭐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잠수함이 몰래 들어가서 청진항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발설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게 해군은 상당히 고민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쪼개져 있는 거죠. 국가 안보는 같이 가야 되는데 지역 정서, 정치 정서 때문에 쪼개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북한 물자를 싣고 가는 러시아 수송선 마리아 등등 그다음에 러시아의 LST 함정 같은 거를 그냥 둔 건 문제죠. 적어도 사람이 탄 건 어쩌고 할 수 없더라도 물자를 태운 것 중 하나는 격침했어야지. 격침했다고 자랑하지 말았어야지. 이번에 러시아 함정이 와서 인민군 싣고 가는 거 찍었다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린 몰라. 근데 뭐가 하나 가라앉았다고 외신에 막 떠드는데 한국은 도무지 몰라. 도무지 몰라. 북한은 우리가 한 것 같다 떠드는데 몰라. 지금 평양상국에 무인기 들어와서 뭐 어쩌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자꾸 알아보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모르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가야죠. 자, 국정원 머리 좋은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 덕택에 F-35도 구입하고 그 반대급부로 정찰 위성도 도입해서 찍었습니다. 찍기만 하면 뭐해? 잡아야지. 김정은을 첩박이 날려야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북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야죠. 그런 쪽으로 국가정보원이 변모하도록 정말 저는 갈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